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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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혜입니다. 박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웅입니다. 수고했어 우리 모두 시간인데요. 그러게. 예, 사탐까지 시험 보는 건 진짜 수고했어. 네, 오래 버텼어요. 한국 네. 올 때까지 엄청 진입반이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 아침에 진짜 새벽 같은 아침에 저희 반 단톡에 우리 반 학생이 얘들아 시험 잘 봐. 그리고 딱 보내는데 마음이 오.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 선생님은 오늘 어땠어요? 저는 따뜻했는데. 네. 저는 올해 정말 오랜만에 수능 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EBS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몇 시에? 네, 6시에 분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생방으로 이제 끝까지 쭉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몇 시간 한 시작부터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제가 6시 40분인가 끝났거든요. 네, 그때까지 계속 라이브로서 기를 팍팍 불어 넣어 주었고요. 끝나고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시험 선생님들과 감독하는 함께.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나 우리 수험생들 힘든 만큼 제가 또 힘을 줬으니까 잘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선생님 일찍 왔어요? 저는 반대로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학교에서 수능 시험 감독을 했는데요. 시험장에서 감독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종 쳤죠. 그리고 듣기평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제가 맡았습니다. 교직 인생을 걸고 이게 뭐 종은 잘못 치더라도 듣기평가가 혹시나 잘못 나오면 정말 큰일 나고 신문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준비했는데요. 또 마침 오늘 천둥번개 예보가 있어서 듣기평가 때 그 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 시간 늘려서 또 본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다행히 천둥번개가 눈치를 잘 챙겨서 안 다행이다. 쳐줬더라고요. 정말 마음 졸이면서 하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떨렸겠다. 방송 그러니까. 담당은 네. 학생들은 그런 거는 상상 못할 거예요. 그렇죠? 어, 저희 시- 세계에서. 네. CD를 넣고 리딩이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5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말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교직에 남을 수 있게 되었네요. 잘 끝난 거죠. 네. 선생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이상하게 아침에 잠이 일찍 깨서 하루를 되게 길게 보낸 느낌이 들고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또 오늘 합격 발표, 1차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조금 잔인한 것 같기도 너무 하고. 잔인해. 그래서 막 명단 막 빨리빨리 정리하고 막 접속해보고 이러다가 근데 좀 시험도 끝났는데 이거 너무 삭막한데? 오늘 비도 오고 기분 메롱하다고 애들 내일 학교 안 오면 어쩌지? 내일 애들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수능 보고 나서 합격 결과를 받는 거네요. 일부 학생들은. 그렇죠. 딱 시험 치고 나왔는데 아, 다행히 합격이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렇죠. 또 합격이 아닌 친구들은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가혹하다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20일 남아있으니까요. 그럼요. 긍정 마인드. 근데 이제 각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무엇보다 궁금해하는 거 오늘 사탐 어땠느냐.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탐 영역별 선생님들 이제 모셨으니까 우리 영역별로 윤리부터 오늘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윤리부터 해볼까요? 네. 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윤리러들. 있어요. 네. 부럽나 보다. 오늘 윤리러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열심히 달렸는데 문제 어떻는지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빈출되던 문제가 나왔으니까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효과보다는 몇몇 문제에서 새로운 구도로 나온 것의 그 낯섦, 이게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 좀 새로운데? 안 나오던 그런 구도인데? 라고 하면서 살짝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문항이 제가 뽑기에는 대표적으로 7번의 계약론 문제. 우리 이거 후덜덜 하면서 데뷔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나 궁금해. 잘 풀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롤스가 롤스 했죠? 네, 하드캐리 했고요. 베카리아 루소. 그 교정적 정의의 3원형 비판. 이거 깨진 것. 왜 난 반갑지? 그래서 갑과 을루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조금 새로웠어요. 이 효과가 좀 새롭고 어려운데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걸 분석해 보면 난이도는 잘 조절이 되었는데 또 부분적인 그런 문제들에서 변별도가 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나죠? 계약금 문제. 6월에 한 사람으로 기니디, 9월에 한 사람으로 기니디 이렇게 새롭게 나왔잖아요. 내가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순서도로 나왔어. 와, 그래서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한 문제 뽑아봤고요. 그 다음은 야, 이거 평소에 이거 쉽게 풀었는데 야, 이거 기출에서 이거 어렵게 나온 적 없는데 했던 게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칸트 예술 혹은 생사관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막 손 떠는 학생들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갑 보고 누구? 이거 누구? 라고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요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변별도가 생기지 않을까. 그 나머지 한 포인트만 더 짚어볼게요. 우리 6월 끝나고 9월 와서 얘들아 6월이랑 뭔가 또 다르다. 와, 이거 말로 딱 짚어서 설명이 안 되는데 6월과는 좀 뭔가 달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되겠어 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사고력과 추론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원전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압축된 문장으로 개념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것도 짚어봤잖아요. 이어졌죠? 이런 것들 공유하면서 같이 했던 친구들 잘했을 거라 믿고 어쨌든 오늘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 얹으면서 저는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저기 보니까 네. 사문윤사 1등급 거 50점 나올 것 같다. 그런 예측들이 학생들 사이에 좀 있네요. 있네요. 네. 조금 쉽게 느껴졌나 봐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진 않죠. 설마 하나 틀리면 아무리 그래도 네. 변별 네. 되는 문장이 있어서 근데 이 등급 컷은 신의 영역이라 그렇죠.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라 네. 섣불리 예상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9월에도 이 방송을 했는데 9월에 했을 때랑 저는 다른 느낌인 게 이 다리가 막 달달달 지금 떨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 수능 우리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지금 원팀의 자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시험을 끝나고 여기에 오는 학생들의 마음이 막 정말 이렇게 느껴지면서 간절하죠. 네.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얼마나 이게 궁금하고 또 응원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네. 왔을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막 여기가 달달달달 떨리면서 지금 댓글 보면 네. 다 울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일 482컷 드릴까요? 우우 말다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지금.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는 되게 잘 봤다 이런 친구는 정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 나 못 본 것 같아 하고 되게 슬퍼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친구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결과 얻게 충분한 점수 얻은 친구도 많이 있을 거니까 슬퍼하는 건 오늘 하루만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웠잖아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뭐 등급 컷이 50점일 거라는데 나만 이런가? 진짜 신의 영역이라고 등급 컷을니까 지금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일반 사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봄쌤. 네, 일반 사회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험표를 10시에 이제 나눠줬는데요. 이 수험표를 다 나눠주고 이제 애들 빨리 가, 잘 가, 뭐 시험 잘 보고 내일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저희 반에 진짜 다 수능이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수능이 정말 중요한 학생에게 애들이 막 몰려가서 잘 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위로를 받은 학생이, 응원을 받은 학생이 울컥한 거야. 이게 너무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잘 봐 하는 말들이 막 부담이 돼서 막 이렇게 막 모자로 가려갖고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컥하더라고.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많이 그랬을 거예요. 수능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총평까지 들어왔겠지.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담감 이제 다 털어내고
다 끝났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위로의 말, 응원의 말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다 사회 영역 마찬가지일 텐데요. 9월 모의평가 출제 유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 학생이 교무실로 와가지고 막 표분석 문제를 이만큼 들고 와서 선생님 저 1등급 받아야 돼요. 네, 수능 3일 전인데 1등급 받아야 돼요. 그러길래 제가 그 학생에게 야 이거 3일 전에 이게 아니야. 9월 모의평가랑 6월 모의평가를 외울 듯이 지금 한 2, 3일 동안 그럼 1등급 받을 수 있어. 특히 9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쪽집 게 아닌 거지. 아니 누구 꿈인데. 자리 좀 펴셔야겠어요. 정말 9월 모의평가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것부터 해보면 그 5개 기억, 니은, 디귿, 미음까지 나온 것이라든지 문화의 속성 너무 까다로웠는데 그거 그대로 나온 것이라든지 표분석 문제에서 그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되게 어려웠던 거 그거 9월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올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잘 입혀야 돼.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이번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데요. 수능 다가올수록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진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사회문화, 특히 일반 사회에서 사회문화가 표문제가 킬러 문항이 되는데요. 표문제가 아주 막 그런 킬러 문항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안 납니다. 그냥 비율을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는 형태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표문제를 보시면 하나 볼게요. 이거. 바로 계산되죠? 이준현 선생님 바로 춤춤춤. 와, 바로. 난 이번인가요? 그죠? 예, 이건 그냥 뭐 산수만 알면 바로 계산되는 이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정말 9월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다만 변별력은 어디에서 확보했느냐? 아까 사문 듣고 싶어요 했던 학생이 있는데 촘촘하게 개념을 아주 촘촘하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또는 그래서 정말 촘촘하게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EBS에서 곧 개념 강의 시리즈가 열리는데 이 학생들 말고 여러분 후배들한테 우리는 이제 만나지 않는 거고 후배들한테 개념 중요하다. 정말 촘촘하게 개념을 묻는 형태로 많이 변화되었다. 그래서 개념 강의의 중요성을 여러분 후배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 계산하는 측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표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경제의 경우를 보면 정말 연계를 체감할 수 있어요. 경제는 시중에 문제집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진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 수준으로 매우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 이번에 올해 EBS에서 파이널 체크 모의고사 정말 경제와 같은 과목이나 이렇게 그쵸 그런 과목들에 이 모의고사가 실전 모의고사가 별로 없는 과목들은 진짜 유용했는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로 20문제씩 모의고사 해서 여러분 연습했던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수능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쵸? 근데 모두 다 같이 어려웠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기에서 위로받고 응원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풀었어요? 이것도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여기 가채점 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이러네요. 내일 하루 오나? 오겠죠? 예. 사실 저는 저 수능 봤을 때 가채점 하다가 중간에 찢어버렸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정답을 적어갖고 나오지만 너무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적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두두두 떨려가지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뭐 시간도 부족한데 그거 적느라고 또 할애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억에 나는 정도로 가채점 하는데 문제는 가채점 결과가 꼭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항상 점수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고생했으니까 오늘 하루만은 좀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혹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생윤사문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다고 저렇게 기특한 멘트도 또 써주고 그랬네요.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지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리는요, 이제 두 과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한지, 세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에 윤리와 일반사에서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대충 준비했나 싶은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지는 개념 구석구석, 그리고 세지는 꼼꼼한 지도학습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 경향이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한지는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에 따라 골고루 여러 영역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올해 6월, 9월 그리고 이번 수능까지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변별은 갖춰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던 선지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고심해서 낸 흔적이 보였던 이런 문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민 친구가 체감상 굉장히 쉬웠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자체가 어렵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지로 들어가 보면 선지가 까다로운 선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체감상 쉬웠지만 정답을 찾아가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이런 선지와 이런 자료들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런 선지들이 꽤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지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구석구석 개념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의 왜 말을 못 이으세요? 네, 정말 지리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위태위태한데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정말 많이 좌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문제 풀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저 또한 사실 지리에 굉장히 자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도학습이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평소에 위치학습과 지도학습을 꼼꼼하게 한 학생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풀만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은 꽤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지와 세지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특히 이제 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요 문항, 8번 문항, 그리고 20번 문항, 굉장히 낯익은 문항이었죠. 그 전에 나왔던 문항이 또 나왔나 싶었던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형식 그대로 이번 6월과 9월에 출제되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보면서 이거 옛날에 했던 거 또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완전히 동일한 유형이 출제되었거든요. 저도 이제 박범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자리를 내는 좀 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상 아마도 6월, 9월의 출제 기조가 수능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EBS 연계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도 6월, 9월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마지막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 중요했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면적을 비교하고요. 수도의 위치를 물어보고요. 이런 것들이 출제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 정말 가장 놀랬던 문항인데요. 바티칸 혹시 어딘지 아세요? 바티칸? 이탈리아. 대충 알죠. 산마리노. 산마리노. 네. 아는데? 안도라 혹시 어딘지 아는데? 안도라. 이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안도라, 스페인. 진짜 스페인. 맞아요? 지리 선생님이세요? 축구하는 친구들이 가끔 유럽 예선을 보면은 이런 나라도 있었네 하는 나라들이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라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건 아니었지만 이 나라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좀 풀 수 있었던 문항이어서 지도학습을 열심히 했어야 했다. 마지막 20번 문항인데요. 요 문항 자료가 꽤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뭐 도시간 항공 운항 편수 나왔지만 오른쪽에 또 도시간 최단거리가 나와서 여기 나와 있는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 시티 네 도시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야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꼼꼼하게 해둔 학생들이 아니었다면 꽤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신의 영역에 감히 도전해보자면 등급 컷이 조금 낮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본 친구들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1, 2, 3등급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나 내년에 또 세계지리 선택자가 줄어들 것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구본 들고 다녀야 되냐고. 지구본 대신에 우리 지리 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항상 지리 부도와 절친이 되셔야 됩니다. 역사도 지도 보는 거 지도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는 도시라기보다는 나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어디 있는지만 대충 알면 풀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유명한 도시들인데요. 아까 제가 사실은 이런 해설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보고 오는데요. 다카가 방글라데시의 수도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나라인 줄 알고 풀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다 뉴욕, 런던, 멕시코 시티가 다 도시인데 너무 유익하다. 그럼요. 진짜 이게 세계지리 살면서- 너무 유익해. 다카랑 바그다드 보고 그리고 멘붕 왔다고 하던데. 이해합니다. 바그다드도 나왔죠. 네. 근데 아까 어떤 학생이 진웅쌤 죄송해요 막 이랬어요. 애가 막 울던데요. 왜 울려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와 함께 1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걸맞게 대학에서 또 앞으로 인생에 많은 도움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지 50 떴어요. 저런 친구도 있고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누구 강의 듣고 10점 맞았다고요? 이진웅. 그럼요. 네. 안도라 산마리노가 조금 저도 당황스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런 거 많이 그렇군요. 나왔구나. 네. 역사 얘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역사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랑 같이 세계사, 동아시아사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총평입니다. 한국사 역시 쉬웠다. 네, 우리 평가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약속을 잘 지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월 학력평가가 약간 어려웠어요. 구몬은 나오던 대로 나왔는데 갑자기 10월 학력평가에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설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수능에서는 기존 추세와 같이 쉽게 나왔다라는 거 있고요. 옆에 써있는 번호는 뭐냐면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한 문항 13번 문항이 아마 좀 많은 친구들이 하는 문항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국사 1등급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막 돗자리 핀다 그랬는데요. 저도 돗자리 하나 좀 펴보려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사는 웬만한 거 다 맞춰요. 이거 나올 것이다. 맞추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현대사 부분에서 김영삼 정부가 왠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하면서 그걸 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나옵니다. 네. 현대사니까요. 네. 왜냐면 보통은 김대중 정부까지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영삼 정부가 수능에 나오는 거는 흔치는 않았는데 그걸 찍으셨어요.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더니 역시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 자, 우리 같이 돗자리 피죠. 내년에 EBS 사탐 클리스 폭발할 것 같은데.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뒤에 제가 쉬워서 문제를 준비 안 했기 때문에 13번 문항만 잠깐 연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항이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서 나왔어요. 이 말뜻은 뭐냐면 다 한국사 봤죠? 여기서 시험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 13번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저도 잘 설명 안 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봤을 때 신한청년당도 나왔었고 슬슬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복잡한 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주 지역에 대한민국민회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몰라도 1등급 맞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지만 이제는 슬슬 거기도 조금씩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사. 많이 쉬웠습니다. 여러분, 세계지리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세계사가 있습니다. 네.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저는 솔직히 풀면서 너무 쉬운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봤거든요. 물론 여기서 난이도를 주려고 힘을 줬던 문항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6번이랑 그 뒤에 있었던 그 인도 문제를 물어봤을 때 하면서 한 3번 읽어보니까 이거구나
라고 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쉬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고요. 이 16번 문제는 좀 재밌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사인데 이 동아시아사는 세계사보다는 난도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난도가 있었고요. 특히 여러 문제들이 조금씩 하면서 아리송하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이 좀 많이 몇 개 숨겨져 있었고요. 특히 17번 문항이 역사에서 이런 문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문항이 나왔어요. 그것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겠지만 저는 풀어보는 입장에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계사 1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함정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문제 주제는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워낙 유명한 주제고요. 이거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다 꼼꼼히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다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혁명이고 총재정부 다음에 있는 통영정부를 물어보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나폴레옹 나오겠네. 근데 이러고 선지를 보잖아요. 그럼 선지를 보는데 대륙봉쇄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틀려요. 왜냐면 나폴레옹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는 통영정부고요. 그 뒤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재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대륙봉쇄령은 재정에서 내려지거든요. 이것도 진짜 촘촘히 공부해요. 네, 촘촘히. 근데 이게 모르지 않아요. 애들이 다 아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를 그냥 쓱 뭐야 나폴레옹이네? 그러면 이제 대륙봉쇄령 딱 찍고 넘어갔으면 틀리는. 그래서 선지가 함정을 좀 파놨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친구들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로. 많은 친구가 걸렸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어려웠던 인도 문제는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입니다. 이 문제가 참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 문제예요. 동아사는 원래 시기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보고 들은 해서 그 5년은 하면서 여기 보니까 밑에 뭐가 있냐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다. 즉 1941년 이전에 이제 37년부터 41년까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대비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인데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설마 세 개가 다? 이러고 이제 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두 개 정답이고 이러는데.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 나왔다. 이건 심리전이죠. 네, 심리전을 걸었던. 그래서 아마 많이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개 나오는 거 원래 다른 교과에서 나오나요? 저희는 올해 처음. 저희 네. 저희도. 새로웠어요. 그것도 새롭게. 그렇구나. 네. 저희도 올해 처음. 네, 이 원래 네. 과탐에서는 네, 그늘들 맞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다가 올해부터 처음 그늘들가 다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근데 세 유형이다. 개가 다. 네, 세 개가 다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봤는데요. 좀 꼼꼼하게 개념을 보고 그 다음에 실수 없이 탐구가 제정신을 풀 수 없잖아요. 앞에 너무 긴장해가지고 또 한국사 일찍 풀고 좀 비몽사몽하는 과정 속에서 풀었던 친구라면 좀 실수하기 쉬웠을 문제들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 모두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저도 약간 이렇게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막 왠지 있고,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같은데 막 이런 대륙 마음. 동시에 네. 예스 나오면서 네. 나의 것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네네. 고려 거란 전쟁 아. 드라마 제가 그래서 보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나? 막 이거. 나오죠.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고려 시대 때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외 관계 문제가 진짜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그러면 그 옛날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시험범위면 이게 양이 어마어마한 것 양이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고요. EBS와 함께 저와 함께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수능 개념 이제 오픈하니까요. 정말 시작부터 깔끔하게 잡고 가시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돗자리 핀다고. 거의 다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거 나온다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강호기 저 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수능 특강 수강호기에 선생님 고마워요. 제가 진짜 한국사 너무 싫어하는데. 알았어. 네, 여기까지. 아니 학생들 아직도 걱정 많은 가운데에서도 강승희 선생님 오늘 정말 예쁘다는 말이 그냥 눈에 탁 아니, 이렇게 저번에 구모 때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어. 팬이 하면 누구 심어놓은 거 아니죠? 네. 아, 아니 그래도 늘 이쁘신 거 아닌가요? 아, 팬을 심어주셨구나. 아, 제가 여기서 아. 칭찬한 거 듣습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그 정법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던데요. 아. 정법은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사실은요 쉽지 않았어요. 아. 이제 문제 그런 막 표 문제나 그런 방면으로 변별을 하던 것에서 변별하던 방식이 이제 바뀌고 개념 이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학생들의 걱정이에요. 근데 진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말 정말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이렇게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능 끝난 다음에 생각나요? 생각 나죠. 나요? 생생히 납니다. 아 네, 진짜? 그럼요. 수능 본지 오래됐을 텐데. 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나는 왜 생각이 안 나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네. 더 오래되셨으니까요. 저는 이제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기분 좋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잘 봤나 보네. 아니요 이게 못 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못 봤다는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 심정을 모르겠네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꼬슴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런 사람도 학생들한테 있구나. 아니 들어보세요. 못 봤다는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 이런 제 나이가 나오지만 제가 봤었던 때의 수능은 정말 쉬운 수능이었어요. 진짜 만점자가 몇십 명이 속출했던 가장 쉬운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보통 평균 50점 정도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 갔더니 다 잘 봤어. 야 너 시험 잘 봤어? 했더니 다들 나 잘 봤어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 날 절망했겠네. 왜 다 잘 봤지? 했는데 진짜 일주일 지나고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아 나오던 대로 나왔구나. 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수험표 뒤에 정답을 안 적어왔어요. 네, 그냥 정답을 안 적고 딱 하나 적어온 게 제2외국어 중국어. 제2외국어 중국어를 왜냐면 제가 제2외국어 중국말로 응원 한번. 아니요, 저 독일어 했어요. 독일어를 근데 했는데 독일어는 풀고 그다음에 중국어는 그 당시에는 뭐 자기 선택 아닌 거 풀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어가 한자가 나오는데 제가 한자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딱 보면서 많이 찍었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 안 날까봐 그것만 적어왔어요. 나머지는 풀었으니까 기억이 날 거고. 네, 50점 만점에 30점 나왔습니다, 중국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부모님은 너 오늘 수고했다 그러더니 빨리 채점해라 라고 하는데 답도 안 적어왔잖아요. 네. 나 채점 안 할 거라고. 나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잘 봤다 생각하고 나 그냥 놀 거라고.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때 저희 부모님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그날은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그 신문을 던져주시더니 거기에 정답이 실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음 날 신문에 맞아요. 전면으로 네. 이렇게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채점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채점하고 방에서 풀려났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신문 시절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문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채점을 PC방에서 했다는 거. 오. 네. 저는 정말 수능 끝나고 나서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독서실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희 독서실 바로 밑에 가게가 하나 있었고 앞에 평상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로 하나둘씩 약속도 안 했는데. 표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 같이 PC방에 가서 채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끝까지 채점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해 수능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못 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포인트는 찍고 나서 우리는 뭘 했을까요? 뭘 하셨어요? 놀러 갔죠. 놀아야죠. 그동안 이 못 놀았던 그 억눌려왔던 이 나의 흥과 끼를 열심히 분출하고 지체할 소리 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 수능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왔잖아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입시가 남아있긴 하지만 단지 입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거의 다 끝이 났으니까요. 열심히 노십시오. 저는 그래서 버킷리스트 작성했었어요. 수능 끝나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여행 갔었습니다. 어디로?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데. 그다음에 강승희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었어요? 뭐 했어요? 수능 끝나고요. 끝나고. 저는 이제 진웅쌤 얘기 이제 듣고 버킷리스트 네. 여행 진웅쌤 2죠. 저는 극입니다. 극이죠. 저는 극 아인데 아. 수능 준비할 때는 당연히 끝나면 뭐뭐뭐 해야지 생각 막 들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가기 싫어요.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는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화가 잠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더니 수능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잠도 안 와요. 근데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약간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능 때까지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또 이러고 있네 이러면서 또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막 화려하게 놀지 못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잔잔하게 뭐 좀 책이나 읽고 집에서라도 취미 활동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걸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스스로 너무 괴롭히지 않았나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예요. 선생님 말이 진짜 필요한 게 학생들한테 그쵸. 말해주고 싶은 게 이게 수능 끝나고 나면 너무 좋겠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며칠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서 맞아요. 막상 근데 그래요. 막상 네. 그래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 버킷리스트 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저 버킷리스트가 뭐였냐면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해보고자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 원래 그것도 좋다. 고3 전까지는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딱 끝나자마자 고3 때 끊었던 게임을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밤을 샐 수 있다는 사실을, 저의 잠재된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라도 예비 고3 학생들 또 예비 수험생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이 수능 끝난 날 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예비 고3은 떨리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해보면 나 고3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이런 느낌.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맞아. 이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이 선배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제발 등급한 몇 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막상 한 발 내딛고 시작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뭐 진웅쌤 고맙습니다. 준우쌤, 뭐 승희쌤 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시네요, 학생들이. 네, 또 학생들에게. 네. 예. 저는 일단 그 등급 컷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각 사이트마다 등급 컷이 많이 달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등급 컷은 성적표에 나온다. 어느 사이트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네. 혹시나 최저를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나 어떤 등급을 정말 받기를 원했던 친구들은요. 혹시나 가채점 결과 또 각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등급 컷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능 최저 못 맞췄다고 논술 안 가고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일단 가서 보신 다음에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꼭 우리 학생들 같아서 그냥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기분 좋게 자고 내일 가기 싫어 그러지 말고 꼭 학교 와요. 학교 오고 그리고 면접 뭐 논술부터 해서 실기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제부터 또다시 새로운 라운드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우리 응원 놓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그 레이스 잘 가도록 응원할게요. 오늘 건강하게, 또 내일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내서 또 열심히 해야죠. 네, 그 어떤 얘기를 친구가 좀 올려주셨는데 내일 눈 소식이 있다고. 네.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싶었잖아요. 이제 대학생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기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설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오늘 이 수고했어 우리 모두 시간처럼 오늘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걱정 많았던 친구들 그리고 또 응원 받았던 친구들은 우리 내년에는 만나지 말고 우리 후배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은 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 내일 눈 보러 나가요.